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방송해보죠. 네, 박평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1시간이나 먼저 왔더라고요. 일하기 싫은 겁니까? 이 시간 잘못 알았어요. 왔는데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두려웠는데 30분 일찍 온 거 아니고 1시간 일찍 왔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30분 일찍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1시간 일찍 온 거. 근데 보통 박평이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 그 짜증나 팀장 그냥 팀장이에요. 근데 팀원들을 괴롭혀요? 아니. 아직도 그 반말 실험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혜진? 평어라니까요. 너 반말 평어. 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진짜 혜진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요. 혜진은 어떻게 생각해? 혜진은 싫어. 네, 아직도 이제 한 몇 개월, 한 6개월 넘었나?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평어 실험을 해서 진짜 그 언론 기사에 나오는 대로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소통성이 더 증가했습니까? 상호 소통을 이제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이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힘들고요. 네, 너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노력들이 수반돼요. 진짜 많은 걸 다 디자인해야 돼요. 우리도 오늘 평어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싫어. 내가 제일 손해잖아. 근데 이런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뭔가를... 그게 뭐라고 진짜. 아, 그래? 그럼 해. 듣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기 때문에. 양구 어떻게 생각해? 한번 해볼까? 어색. 네. 네,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평어로 진행하는 책걸상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꼭 미리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어 실험을 우리 조만간 할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한번 할까? 좋다. 근데 그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하는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오프 미팅 원활하게. 공개 정식 발표도 안 했는데 지금 하지 뭐. 지금 하죠. 9월 17일 날 오후 3시. 네. 강남에서 합니다. 무려. 그리고 장소도 범상치 않던데요. 윤당 아트홀이라고요. 네. 1관, 2관이 있는데 거기 무슨 아이돌 행사하고 이런 곳 아닙니까? 아이돌 행사도 가끔 하는 것 같고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하고 뭐 이런 우아한 이름이 아트홀이잖아요. 네, 1관, 2관이 있습니다. 1관은 한 250여석, 2관은 한 150여석. 우리가 어디서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당연히 이관에서. 우리의 규모로 따지면 2관이죠. 그렇죠. 네. 근데 1관에서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250명 모아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250석이 뭐 다 차게 하겠습니까? 네, 반이라도 차면 다행이다. 아니 근데 150석이 있고 250석이 있는데 굳이 250석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뭡니까? 전화를 했죠. 그래서 2관 대관 가능합니까? 9월 17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관은 뭐 장기 공연인지 뭐 하여튼 뭐가 잡혀 있다고 안 된대. 1관 비어 있다고. 1관 쓰시래. 그래서 1관은 너무 큰데요. 그랬더니 1관과 2관이 대관료가 똑같습니다. 그냥 2관 쓰세요. 넓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순간 그래 거리두기 자석 띄엄띄엄 앉고 띄엄띄엄 앉아도 되고 아니 뭐 앞쪽으로 몰아 앉아도 되고 게다가 같은 값이면 넓은 방 무대도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그래요 예약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한 거죠. 좋습니다. 그 독지가 카페에는 제가 미리 시간 비워두시라고 알려드렸거든요.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네. 3시부터 지금 계획은 5시 한 40분까지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5시 40분까지 진행하고 뒤풀이도 가실 거잖아요. 뒤풀이는 이제 추가로 네,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밥값까지 내신 분들에 한해서 음. 네, 6시 10분경에 역시 또 강남에 네, 그 근처에 걸어가는 곳에 강남 되게 강조하시네요. 아니 강북에 살다 보니까 강남에서 뭘 하면 기분이 지금 좋더라. 강남에서 직장 다니는 박평 약간 비웃었어. 박평도 집은 강북이에요. 강북입니다. 네. 음. 여기 강남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메뉴는 이제 삼겹살과 돼지갈비와 소주. 그래서 그 저녁 메뉴를 보자마자 비건을 배려하지 않은 메뉴인가 싶어서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 무슨 냉면 같은 거, 냉면도 고기 들어가는구나. 육수가 들어가니까. 동치미 국수 같은 거나 뭐 고기 안 넣은 된장찌개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건이신 분들은 비건 레스토랑이 별로 없잖아요. 네, 비건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 디프리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식 도시락 같은 걸 따로 준비해가지고 본인이? 내가? 아니 참가하는 분이? 참가하는 분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네, 주최 측에서 네. 네. 뭐 그렇게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두 명, 뭐 두세 명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라서 고기 못 드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아마도 텀블벅에서 또 할 것 같은데 고기 이렇게 메모 쓰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저는 비건입니다,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앞에 있는 소연 PD는 지금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던지니 이런 눈치를 나한테 살짝 줬어. 그래서 9월 17일 날 할 거고요. 첫 번째 오프 미팅에 참가하셨던 혹은 그 얘기 들으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YG 나오고요. JYP 나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오후 3시로 정한 게 그 박평이랑 혼비님 시간도 맞춘 거죠, 우리. 그럼요. 그래서 혼비님도 나오고요. 박평님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4명 나왔는데 이번에는 2명 더 나옵니다. 짜잔. 공개하죠. 네. 그 2명이 그 장강명, 김혜정 부부가 함께 출연합니다. 네, 장강명 작가와 그 장강명 작가의 HJ 김혜정 대표 함께 나오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장강명 작가가 준비하고 있는 나 맨날 재수사. 재수사라고 하는 신간도 그 즈음에는 나와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을 상황이고요. 절찬리는 모르겠고 하여튼 판매는 되고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김혜정 대표, 장강문 작가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금음이라고 하는 독서 커뮤니티 서비스도 그때쯤에는 정식 런칭이 되어가지고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두 분에게 살짝 의사를 전했더니 아주 잠깐 고민하신 다음에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이제 그 장 작가가 의외로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합디다. 샤이한가 봐요. 그런 거? 네, 이제 사람들 만나고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사방팔방 나오는데. 그러니까 TV에도 나오고 무슨 어디 특강 같은 거 강연도 많이 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좀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대. 아니 무대에 오르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 아닐까요? 그랬을지도. 뭐 하여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해도 되겠지? 그 유료 행사, 그러니까 관객이 돈을 내고 오는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정말 싫어한대요.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돈값을 못 할까 봐.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JYP가 또 현란한 구라로 꼬셨죠. 이거 어쨌든 우리가 저 입장료 받아도 사실 이거 원가다. 이게 남는 것도 없다 이거는. 그 한동안 현란하네요 진짜. 장강명 작가의 남는 거 없다. 섭외는 대부분 다 YG가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책걸상 행사 같으면 뭐 이렇게 안 와도 되는데 우리가 왜 부르겠냐. 우리가 장강명을 팔아서 좀 더 객석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이유가 물론 없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재수사 신간 나오지 않냐. 신간 홍보하고 금음 또 와이프가 독서 어. 플랫폼 금음 새로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 재수사와 금음 홍보 기회를 줄 테니까 와라. 그건 약간 현란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러면서 그 말도 바로 잽싸게 또 덧붙였죠. 출연료도 없다. 출연료도 없는데, 응?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내는데 너한테는 돈을 안 준다. 왜? 홍보 기회를 주는 거니까. 아 이건 사기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부가 잠깐 고민하다가 뭔가 JYP한테 선량한 장강명 김혜정 부부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둘 다 오기로 했고요. 이제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확정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얘기했죠. 아니 사실은 돈 좀 더 낸 분들하고는 우리가 저녁도 먹을 건데 저녁 자리에도 오실 건가요? 그랬더니 또 온대. 설마 밥값도 받을 생각은 아니죠? 장강명 김혜정 부부한테. 아이 밥은 줘야지. 진짜 그렇게까지 하면 밥은 줘야지. 출연료도 안 주는데 출연료 대신 밥이라도 줘야지. 네. 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좀 큰 무대에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6명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살짝 드는데 책걸상 들으시는 숨은 셀럽 중에서 이참에 나 책걸상 팬님도 인증하고 찬조 출연. 찬조 출연도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근데 책걸상 듣는 분 중에 그런 셀럽이 있을까요? 있으실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6명보다는 더 유명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데 아직 아무런 반응을 안 아니, 보이고 그거 있다고? 그거 되게 말 조심해야 돼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분 있을 수 있어요. 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네. 받아드릴게요.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살려는 드릴게. 네, 네, 연락 부담 주세요.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강남에 윤당 아트홀. 윤당 아트홀로 오시면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그 시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굳이 토요일 오후로 정한 게 지난번에 지방에서 오시겠다는 분들이 네, 있어요. 평일 저녁으로 했더니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셨다고 그리고 혹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라는 분들이 그리고 있어가지고 평일 저녁에 했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뒤풀이를 밤 10시인가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12시 넘어까지 하니까 서로 다 힘든 거죠. 집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힘들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번에는 저도 중간에 끝까지 못 입고 갔잖아요. 해봐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날은 한 9시에는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면 될까요? 할 얘기 다 했는데. 아 그리고 가끔 그 요즘에 지금 코로나 또 재유행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JYP랑 YG가 다각도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즈음이면은 정점 찍고 심각한 상황은 지나가고 그리고 이번 유행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무엇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약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찜찜할 수는 있겠으나 심정적으로 뭐 규정 때문에 뭐 정부의 조치 때문에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진짜 끝내야 될 분위기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네요. 여기까지 하죠. 뭐. 박평은 그날 저 토크 콘서트에서 네. 무슨 얘기 할 건지 정했습니까? 벌써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아 요즘 큰 고민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럴 때는 진짜 가수였으면 좋겠어. 노래라도 몇 곡 부르면 되잖아. 노래 몇 곡 부르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노래 불렀잖아. 안 불러 이번에는. 근데 어떡하죠 진짜? 무슨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큰 고민이에요.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 오픈 모임만 하더라도 살짝 덜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근데 지금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아 그래요? YG가 나만 되게 노출되어 노출돼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아니 그 굳이 오프 모임까지 찾아오실 분들은 꽤 오랫동안 책걸상을 들으셨을 테고 그 책걸상을 들으시면서 개인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 거라서 그런 것들로 승부를 보기에도 조금 미안하단 말이죠. 그러게요.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하긴 해야죠. 그리고 우리 저 네 명이 뭐 새로 낸 책도 없어. 네 사람의 책 중에 제일 신간이 다정소감인가? 아 다정소감이. 그것도 벌써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혼비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 얼른 내. 그 무렵에 나와요. 진짜? 오, 진짜? 그러면 확실합니까? 그러면은 그 네. 상품 구성을 좀 그 책 사인본 사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박혜진 북콘서트로 메인으로 아니에요. 하고 음. 우리는 찬조 출연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장강명은 서브로 돌리고. 장강명은 서브로 돌리고. 아닙니다. 네. 열심히 만들고 네. 있어요. 아니 고정 크루가 책을 냈는데 장강명 언제 나와요, 책을 언제? 부각하는 것도 좀 아마 그렇잖아요. 8월 말 9월 초 오, 그 정도? 네. 딱 그러면 좀 따끈따끈한. 혼자 쓴 책입니까 이번에는? 네. 제목은 정했어요? 비밀이에요. 정하긴 정했는데 비밀이에요? 2권이 나올 건데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요. 아니 진짜 박혜진 북콘서트네. 근데 근데 한 권은 정했고 한 권은 아직 안 정했어요. 정한 거 얘기해봐요. 우리가 바꾸라고 또 구박할게. 아 근데 말 못하겠어요. 자 그럼 부끄러워요. 다음 시간에 네. 들읍시다. 네. 제목은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니야? 마치면 안 돼? 아니래. 네. 책 얘기 해야겠군요. 네. 네. 아 오늘 책은 또 굉장히 핫한 책이죠. 아 오늘 책은 정말 핫하기도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책이죠. 드디어 소개합니다. 네. 2017년 10월 13일 날 문학동네에서 나온 정하나 작가의 친밀한 이방인을 네,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친밀한 이방인 2017년 10월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나오자마자 저는 봤습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봤어요. 그리고 재밌다고 맞아요. 방송을 하자라고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화했어요. 근데 왜 못했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다른 책 방송하다가 그때 이미 지나갔어. 박평이랑 우리랑 방송하고 있을 하고 때잖아요.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박평도 근데 거의 그 즈음에 읽지 않았어요. 네. 벌써 수년이 지났죠. 그래서 거의 5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났어. 셋 다 재밌게 나오자마자. 읽었다고 하자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소개를 못하고 넘어간 거죠. 그 말만 하고. 하자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간 책들 중에 하나인데 그걸 왜 다시 꺼냈느냐? 이게 TV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다 이미 다 아시고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뜻밖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드라마에 관심 없으신 분들. 제목도 좀 다르고. 안나라는 네. 제목으로 누구죠? 수지. 네. 수지의 인생 드라마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까? 드라마 못 봤어요. 박평 봤어요? 저도 드라마는 못 봤어요. 다 쿠팡 아이디가 없군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게 결정적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우리 저 회사 자금으로 아이디 하나 파서 셋이 나눠서 볼까 한번? 그것도 방법일 텐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의 완성도를 차치하고 그 드라마에서 수지 씨가 보여준 연기는 그간 그분이 했던 연기 중에서 최고였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쿠팡에서 그 드라마를 런칭하기 전에 이 포털 사이트에서 배너로 막 돌아갔었거든요. 광고가 딱 돌아가자마자 저거 친밀한 이방인 원작 드라마인가 보다. 알았어 그거를? 당연히 알았죠. 어떻게요? 안나라는 이름 보고? 그냥 뭐
안나라는 이름이 아니라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아, 뭐 삶을 바꿨다라든지 만약에 그게 정하나 작가의 친밀한 이방인을 원작으로 안 하고 그냥 그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사실 그건 표절이야. 표절 시비에 딱 이렇게 걸릴 만한 상황이니까. 전혀 몰랐어요. 나는 예고편을 다 보고 그래서 그냥 수지 주연의 드라마가 나오는구나. 아 진짜요? 그리고 이게 이 원작하고 이게 연결된다는 거를 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친밀한 이방인 드라마로 만들어지나 보다 수지 주연의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가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지. 진짜? 난 왜 몰랐지? 이러고. 저도요. 그때 모르는 게 정상인가 그게 봐. 그거였어?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바로 알고 나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정하나 작가의 친밀한 이방인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에너지면 드라마도 볼 법한데 쿠팡 아이디가 그 없는 벽을 관계로. 넘지 못했어요. 네. 진짜. 그런데 근데 왠지 드라마가 안 당기더라고요. 아니 나는 아이디만 있으면 넷플릭스에만 있었어도 봤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보겠다고 그 뭐 얼마죠? 3,900원? 한 달에? 4,900원? 하여튼 그거까지 낼 마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안나라고 하는 드라마가 친밀한 이방인 원작이라는 걸 바로 알았던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밀한 이방인을 2번 읽었거든요. 왜? 읽은 줄 모르고. 그 친밀한 이방인으로 방송을 하자고 해서 읽은 건가요? 두 번째는? 아니요. 그냥? 어느 날 그 책 정리를 하다가 집에 친밀한 있어서? 이방인이 딱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읽었었던가 하면서 처음을 넘겼는데 너무 설정이 흥미로운 거야. 안 본 것 같아. 안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쭉 봤는데 한 딱 중간 정도에서 알았죠. 본 거구나. 그래서 얼른 찾아봤죠. 그랬더니 2017년 11월 23일에 읽은 책이더라고요. JYP즘을 욕할 게 아니야. JYP는 내용을 기억 못하지만 지가 읽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혹시 기억 못해도 한 10페이지, 20페이지만 읽으면 이거 본 거네라고 알거든. 제가 몇 번 그런 적 없어요. 딱 이게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최근에 읽었을 거예요. 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친밀한 이방인 재밌는데 왜 안 읽었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JYP는 또 이 책이랑 연이 있잖아요. 나 진짜 장강명 너무 싫어. 아니 왜 거기서 장강명 싫다는 얘기가 오늘 장강명 작가 여러 번 소환되네. 피처링 장강명. 장강명 작가가 벌써 한참 전에 무슨 상금 받은 거를 사재를 털어가지고 한국 소설이 좋아서라는 무료 전자책을 만들어서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 소설이 좋아서 2 2권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장편만 하겠다. 단편 빼고. 그래갖고 한 50명인가한테 이제 쭉 연락해서 뭐 조건이 까다로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 알려져야 되고 뭐 그러니까 장편이 상을 받은 돼야 작품이면 안 되고 무슨 장편이어야 하고 뭐 하면 안 뭐 되고 등등등. 뭐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숨겨진 재밌는 그리고 거죠. 마지막에 장강명 책은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써가지고는 날 보고 하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찾았지. 그 조건에 맞는 그러면서도 재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즈음에 내가 친밀한 이방인 2번 읽은 이야기를 아마 사석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생각이 나기도 아니 하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 더 옛날이라서 그거는. 그래서 뭐 하여튼 언제까지 원고를 써 보내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마감은 지키는 인간이라서 딱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고민한 끝에 여러 개의 후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다른 책들은 안 알려지고 장편이고 뭐 이게 괜찮은데 그래서 그래도 제일 재밌는 거는 이 친밀한 이방인이다. 요게 이제 비교적 그래도 조금은 알려지기도 했고 뭐 나름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오기도 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책이니 난 요걸로 하겠다 해가지고는 요걸로 이제 서평을 썼단 말이죠. 책이 안 나와. 책이 빨리 나왔으면
한국 소설이 좋아서 투, 2가 그 안 책이 나와. 아직도 안 나온 거지. 지금 몇 달이 그러니까 지나도. 그 책이 안나라고 하는 드라마 론칭하기 전에 전에 나왔으면 나왔어야지. 와 JYP JYP가 JY픽이다. JYP이다. 역시 JYP가 발견하니까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왜 책이 안 나오냐고. 어떻게 그 글 밑에 마감한 날짜를 쓸 수도 없고. 아니 마감한 날짜 써달라 그래요. 예정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책이 안 나와요 지금. 내가 빛을 봐야 되는데. 아니 드라마 나오기 전에 지금- 나는 알았단 말이야. 아니 이거 지금 재밌는 그 걸. 이유 때문에 출연료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오프 모임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장강명 작가한테 그 장강명 그 사람 이러면서 막말했던 거예요? 내가 언제 막말을 했어요. 그 사람 이런 표현도 안 썼습니다. 그냥 싫다고만 했을 뿐. 장강명 싫어. 장강명이 싫어서. 장강명이 싫어서. 안 듣겠지? 응. 이 방송은 내가 들어보라고 링크 보내주려고요. 몇 분부터 몇 몇 분부터. 분까지. 하지 마. 아무튼 네. 재밌는 소설. 네. 그 한국 소설이 좋아서 2에 그 50명의 필진 중에 강양구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죠. 뭐 추천했어요? 그걸 지금 지금 말하면 여기서 안 돼? 공개를 해도 될까요? 뭘 추천했는지, 뭘 썼는지는 말해도 되지 뭐. 저는 젠가. 젠가는 너무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 그런데 안 알려진 책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가 3권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3권 중에서는 젠가가 제일 한국 소설이 좋아서 2의 기획에 부합한다. 부합했나 봐요. 조금 알려지긴 했으나. 네. 그리고 아마 또 장강명 작가도 젠가의 추천사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응원해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젠가도 드라마 계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 나오고 젠가 드라마 나오면 강양구 픽이라고. 우씨. 뭐 오글. 여기 이렇게 다들 노출되려. 박평은 그 50인의 필자에 안 들어갔습니까? 저 들어갔어요. 박평도 들어갔어요? 네. 아니 안 들어갔다고 답을 하면은 장강명 작가가 박평은 싫어하는구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들어갔군요. 역시. 들어갔어요. 박평은 뭐 추천했어요? 저는 김범 작가 소설 할매가 돌아왔다. 라는. 할매가 돌아왔다. 저 네. 제목만 들어보고 네. 책은 안 읽어봤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김범 작가로 등단하지 않았습니까? 박평은? 아니요. 김엄지요. 김엄지. 한 쏘리. 글자도 그냥 김. 아니 엄과 범은 약간 이거 한국 사람 중에 김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아무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엄과 범은 약간 그래도 바로 어떤 뜻 컨셉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발음. 김 자, 아무튼 친밀한 이방인은 YG가 2번 읽었는데도 재밌게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강명 작가와 그리고 김혜정 대표가 기획한 한국 소설이 좋아서 2의 그 JYP가 집에 있는 수많은 읽었던 소설들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이 재밌는 책, 이 책을 추천을 해야겠다라고 픽했던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드라마를 셋 다 안 봐서 지금 그렇긴 한데. 하지만 근데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설정이랑 그 드라마를 볼 예정인 사람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 시놉시스 이렇게 스포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소설을 재밌게 읽으셨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JYP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진 못하죠. 이게 거짓말에 관한 네. 소설이다. 뭐 이런 건 기억하죠. 이게 끝에 엄청난 반전이 있잖아요. 막판 대반전.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2개? 설정의 반전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진짜 대놓고 반전이 있는데 그게 드라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응? 네. 아니 설정의 반전은 뭐예요? 응? 설정의 반전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에 그 반전이랑 연결되는 연결되는 그거 말하는 그거 거죠. 하나지. 그러니까 음. 그거는 근데 그건 드라마에 그게 포함되지 드라마에 안 않아요. 나온다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지가 그 연기를 어떻게 했고 그 연기를 수지가 하면서 시청자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설정이 되게 중요하긴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숨기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독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그 설정, 그거는 뭐랄까 그 비슷한 컨셉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좀 독특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환기하는 요소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랑. 그거를 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하나 작가의 친밀한 이방인을 안 읽고서 그 안나라고 하는 드라마만 보신 분들은 이 설정 뭐 태양은 가득히 뭐 리플리 이런 데서 그게 나온 그거잖아. 설정이라서 같은 거잖아. 음. 태양은 가득히나 리플리나.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서 나온 설정이라서 뭐 설정 자체는 참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뭐 이 수지 씨가 연기를 너무나 잘했고 그다음에 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예를 들어 신정아 씨 뭐 이런 스캔들 같은 것도 연상이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이 안나라고 하는 드라마를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맞는 옳은 소개죠. 근데 정하나 작가의 친밀한 이방인은 제가 보기에 정하나 작가가 이 딱 설정 쓰고 소설 딱 쓴 다음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리플리 아류라고 생각했지 나는 한 번 더 비틀었어 이러면서. 그게 드라마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사실을 작가는 되게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정하나 작가님께서는 저는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은 게 그걸 드라마에 넣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이 이야기로 내가 상상할 때 훨씬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 OTT인데 뭐 어때? 지상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연기자 그리고 뭐, 설정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하려면 하지 뭐. 결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그렇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아니 수지 아무튼 씨가 아쉽습니다. 수지 씨가 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지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다음 시간에 친밀한 이방인 소설 친밀한 이방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드라마만 보신 분들은 소설을 꼭 읽으셔야 된다. 소설의 그 대반전 이거를 유지하려면 다른 배우를 썼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수지 씨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더 보이시한 매력이 있는 그런 배우를 썼어야 지금 되지 그런 않을까.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스포일러 아닙니까? 아니, 스포일러가 아니라 친밀한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려면 친밀한 이방인을 얘기하려면 대반전 그것도 말이야. 근데 뭐 어쨌든 뭐 아무튼, 남자였다. 네. 내가 남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남자였어. 이 얘기는 시작하자마자 나오니까. 남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남자였어. 기억이 안 나죠. 아니 남자였어라니 남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남자였어. 이건 정상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였어. 네, 이거 초반에 나오니까 초반에 그거는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죠.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지만 맨 앞에 한 50페이지쯤 읽었을 때 그만 읽을 뻔했어요. 왜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수습이 되겠어? 음. 아니 같이 아무리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살았는데 남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여자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나중에 이제 헛소리 하면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만 읽을까라고 잠시 망설이다가 또 그러기엔 또 아깝고 재밌어서 쭉 봤더니 마지막에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거의 5년 만에 두 번째 읽을 때 딱 그 지점에서 이거 읽은 책이구나. 자, 친밀한 이방인 이번 주에는 읽어보고 있는데요. 댓글 몇 개 소개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이번 편은? 네. 초록지붕집 N님께서 YG가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야기를 하셔서 반가워서 글 남깁니다. 이 얘기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책걸상을 제 날짜에 듣지 못해서 이제서야 글을 쓰네요. 아, YG가 좋아하는 책 작가들 이야기할 때 저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중 스티븐 킹과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있답니다. 저의 인생 책 중 하나가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거든요. 어린 시절 슬프거나 우울한 날 절 위로해준 책이에요. YG가 옛날 책 찾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집에 있는 책 사진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1981년에 나왔고 당시 판매 가격이 2,000원이었네요. 우와. 그리고 아마도 기독교 관련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던 것 같습니다. 뒷표지 소개글도 올려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급 문고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딱 그 버전입니까? 그 버전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올려놓으신 사진도 캡처해가지고 보관해놨습니다.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기독교 관련 내용입니까?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진 나르니아 연대기의 그 왜 기독교 관련 출판사에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 권이고요. 그 나르니아 연대기 자체가 성경을 약간 비튼 내용이에요. 성경을 비튼 내용이면 기독교 관련 출판사에서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관련 출판사에서 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소설의 알레고 성경을 비틀었다기보다는 약간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네. 네. 포스카 11님 댓글 좀 소개하시죠. 네. 밤에 우리 용호는 듣자마자 바로 사서 읽었는데 너무 짧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뒤에 에디랑 루이스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전화로만 연결되어 지내지는 않았기를. 다시 홀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고 켄트 하루프에 빠져서 플레인송과 축복도 단숨에 읽었습니다. 밤에 우리 영혼은 속에 연극 플레인송이 나오듯이 축복에도 플레인송의 주인공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반갑고 작가의 유머에 미소 짓게 되고 홀트라는 가상의 시골 마을이 점점 좋아지네요. 홀트에 가서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조용하게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이라면 에디처럼 용기 내어 옆집 문을 두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켄트 하루프라는 멋진 작가를 소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걸상 추천으로 만난 많은 작가들 중에 최고입니다. 네. 켄트 하루프 참 괜찮은 작가였던 것 같고 우리 그때 밤에 우리 영혼은 방송한 다음에 플레인송도 저는 봤어요. 근데 같은 작가의 책을 또 방송하자고 하긴 좀 그래서 얘기를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플레인송도 좋았다고. 네, 플레인송도 그랬잖아요. 꽤 괜찮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친밀한 이방인. 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친밀한 이방인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